상위 1% 가게가 되고 싶다면 이제 29억 정도 있어요. 순자산 29억. 예, 네. 상위 10% 가게가 되겠다 그러면 10억 3천 정도. 순자산 10억이면 은퇴하셔도 됩니다. 10억을 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또 좋은 점이 연 1,000만 원씩만 투자해도 추가로 한 10억 정도 더 나오니까 13억, 14억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좀 막연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계세요. 결국 월급쟁이들이 부자들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박사님께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은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를 하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후에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쓰는 걸 우리가 예상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혀서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 가치로 순자산 10억이면 은퇴하셔도 됩니다. 순자산 10억이 갖춰지면 은퇴가 은퇴해도 가능하다. 아, 내가 연 한 4%를 인출해도 원금이 줄지 않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를 인출하면 얼마냐면 4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시근로자 가계가 이제 중간 정도 소비 금액이 얼마냐면 월 300 정도니까 준비 예비금까지 다 포함하고도 연 4천이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을 때 은퇴했고요. 총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들 등급표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쵸. 네. 상위 1% 가게가 되고 싶다면 이제 29억 정도 있어요. 순자산 29억. 예.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상위 10% 가게가 되겠다 그러면 10억 3천 정도. 아, 10억 3천. 그래서 순자산 10억이라고 예.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0% 정도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좋은 펀드들이나 상품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저는 연 한 6에서 8% 나온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4%를 인출해도 계속 늘겠죠, 자산이.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65세 되면 국민연금 뭐 연금. 받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덜 인출해도 돼서 아, 자녀들한테 아주 많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했을 때는 10억 정도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은수저는 된다. 그러니까 자녀 결혼할 때 네. 전세로 한 2억씩 우리 그 1억 5천, 1억 5천 네. 나라에서 네, 그거 공제되는. 공제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5천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이미 해주고 결혼할 때 1억 5천을 더 해주는. 최고의 시나리오. 예, 이제 그런 자산을 읽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사실은 네.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벌벌 떠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희 프리즘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감이 없으니. 예, 인터넷 세계 때문이죠. 네. 가면 전부 30억, 100억 아니면 부자 아니다 그러는데 사실 상위 10%가 정확히 10.3%, 10억 3천이 상위 10% 커트라인인데 네. 그 정도 돈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표가 딱 보여주네요. 그럼요. 네. 특히 2022년보다 23년 순자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커트라인이고요. 다시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빚 없이 갖고 있다. 상위 10%. 정확하게 또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예, 되겠네요. 우리나라 아파트 중앙값이 이제 대략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이미 은수저. 상당히 높은 수저.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 순자산이 몇십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뭐 부담이 그런 있어요. 분들은 이제 빨리 법인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십억이 있으면 원락한 노후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자녀들이 재산 싸움할 거예요. 예, 은수저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수저들이 이제 금수저들이 네. 30억 정도가 순자산 커트라인인데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법인 빨리 만들 걸 제가 공고를 많이 드리는 게 그런 분들일수록 또 자녀가 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국민은행부터 국민연금 지금까지 쭉 하면서 우리나라 부자란 부자들은 15년 동안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많이 보셨어요. 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결혼한 다음에 어떤 각종 여러 가지 갈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산과 예, 그래서 미리미리 가르마 잘 타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빨리 그러는 분들은 법인 만들라고 추천하는 거고요. 업쟁이 부자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결국 5억에서 10억 사이인데요. 그래서 5억 정도면 대충 우리나라에서 상위 20%, 그것도 엄청난 수저죠. 그래서 예,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동수저라고 좀 부르는 분들인데 그 정도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 분들부터 은수저 약간 밑에 계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다른 걸 못 느끼셨어요? 수저라고 하면 보통 타고난 그 수저를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박사님은 비유를 자기의 어떤 자산 관리라고 할까, 자산 그릇이라고 할까, 그렇지. 이걸로 네. 수저를 표현을 하시는 그 관점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흑수저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네. 흑수저는요 초년의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흑수저고요. 그래서 흑수저들이 그렇게 모험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흑수저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취업하고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직 생활하고 난 다음에 31년 됐는데 31년째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 나이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의료비가 늘어나고 특히 간병보호비가 늘어나요. 그때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40대에 접어들 때 이제 그런 일이 왔거든요. 네.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자산을 굴리면 된다라는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면서 그게 흑수저가 동수저 원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데 40대기 전에 돈을 모아놓지 못하면 40대 후반부터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난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나가야 되는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형제가 여럿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면서라도 부담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흑수저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데 쌓이는 건 없고 그 과정에서 괴로워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30대 알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때 이제 로또를 끊는 것 같은 투자를 매주로 네, 그렇게 종종 하시는 분들을 네.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긁어보겠다. 나는 테마주를 사겠다, 세력주를 사겠다, 작전주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초조한 마음에 이게 대부분 흑수저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었거든요. 흑수저들이 조바심이 많기 때문에 재테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런 전략들을 잘 쓰시면 흑수저도 얼마든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외에가 동수저인데 이제 동수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 기준 5억 전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값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재산이 진짜 우리나라 얼마 없어요. 예, 그리고 평균은 4억인데 중앙값은 2억이죠. 왜냐하면 1%, 0.1% 부자가 너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평균보다 중앙값은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2억에서 5억 정도 전후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동수저. 예, 가장 행복한 집들이죠. 이 집의 특성은 뭐냐 하면 결혼하고 뭐 하고 나면 부모님하고 일체의 돈 거래가 없는 집들이. 저도 이제 한참 제가 동수저까지 올라왔을 때 제 아들한테 맨날 했던 이야기가 아빠는 너 공부를 시켜줄 테니 그 다음에 네 인생 네가 살고 아빠한테 서로 돈 거래하지 않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없고 쿨한 사이죠. 쿨레나는 사이들. 그게 이제 동수저들이고요. 동수저만 돼도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이제 은수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할 때 그 전세자금 1억 5천 그 중요해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은수저부터 좀 갈등이 생기는 게 은수저는 이제 은수저 중에서 특히 상위 쪽으로 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돈이 같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돈을 주면 참 좋은데 내가 더 많이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시집살이를 시키겠죠. 갈등이 또 예,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건 동수저 상위부터 은수저 하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수저 상위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고부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뭐 흑수저 그러면 타고난 뭔가 흑수저를 떠올리시지만은 40대 이후에는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흑수저다라고 박사님 항상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 40대 이후에 운수저 한번 돼보자고요. 현실적으로 10억을 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사님께서 금액을 목표 설정 우리가 10억으로 한 다음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반반 투자입니다. 반반 투자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50만 원은 코스피에 사고 50만 원은 소플이라고 해서 미국의 외화예금을 상장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통장을 시장에 상장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수수료가 거의 연 0.1%?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배당도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도 한 5% 줘요. 5% 예. 수익 플러스 예, 예. 배당금까지. 그리고 코스피는 한 연 2% 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현금 흐름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3-4%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데다가 요 반반 적립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보면 환율이 내리고 반대로 환율이 막 상승한다 싶을 때는 코스피 폭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 다를 갖고 있으면 둘 사이로 네.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이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50, 50씩 나눴는데 작년에 50, 50 투자해놨는데 올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보나마나 환율은 떨어졌으니까 소플 투자는 그냥 제자리거로 이자 한 5% 받았지만 환율도 한 5%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주식은 한 20% 올랐거든요. 네. 자 그러면 50만 원이 60만 원 되고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그냥 치면 그냥 그거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올해 내가 다시 100만 원 적립 투자할 거니까 그러면 많이 빠진 상대적으로 못 오른 소플에 55만 원 넣고
여기는 45만 원 넣고 비중을 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5대5를 맞춰 나가면 저평가된 자산을 계속 적립 투자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물타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하면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이게 얼마나 나냐면 7% 나요. 예,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 방금 이 전략을 연간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40년 동안 그걸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얼마 되냐면 2억 6천이래요. 한 7배 되나요? 100만 원에. 예, 한 네. 7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좋은 전략인데다가 투자 기간이 길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아이디어를 하자면 100만 원보다는 우리 1000만 원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정부가 유도해주는 IRP 자기들이 밖에서 네. 증권사나 은행 가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IRP 한도가 1년 한도가 1,800이고 그리고 연간 정부가 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90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그 900만 원을 하면 보통 130만 원을 나라에서 돌려주거든요. 네. 그걸 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1000만 원이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뭐 900만 원 넣으면 되는데 그 900에서 우리가 월간 기준으로 해서 때는 응답하면 60만 원씩, 70만 원씩만 넣으면 사실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만 끊어도 커피만 한 잔 줄여도 매일 우리가 사실 그 돈을 그럼요. 계속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금방 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든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한다 그러면 26억이 되죠. 이게 너무 과하잖아요. 네. 뭐하러 40년 투자해요. 그죠? 그죠? 20년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목표는 순자산 10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20년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30살이 출발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만 49세니까 딱 20년 할 수 있거든요. 20년 할 때 10억 틀고 나오고 거기에 퇴직금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5년만 버티면 국민연금 나오고 아주 널널한 효과. 아, 근데 이보다 이제 더 좋은 전략이 투자 3분법인데 얘는 이제 네. 한 8%까지. 8% 수익률이 올라갔네요. 네네. 이 투자 3분법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수익률이 되게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여기 가르쳐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주식시장 사실 제가 봐도 암담하거든요. 뭐 세력들만 판을 치고 있고 테마만 판을 치지 모 대통령의 후보도 아닌 사람이 연예인이랑 밥 먹었다고 상한가 7번 치는 거 보셨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기판이거든요. 정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 개별주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될 것 같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 때 한국 주식에 코스피에 너무 그렇게 절반하는 게 위험하죠. 네. 3분의 1씩 나누는 거죠. 3분의 1로. 그러니까 33만 원은 코스피, 네. 33만 원은 S&P, S&P. 33만 원은 소플. 서플.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률이 8% 나와요.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매년 100만 원씩 또 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억 6천이네요. 연 1% 차이가 40년 동안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네요. 쌓이고 쌓이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46억이죠. 1000만 원을 이제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15년만 해도 목표 레벨에 도달하겠죠. 충분히 도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무드 투자법 추천하고 싶은데 마지막 탈무드 투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데 지금 네.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순자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사님 집은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게 뻔히 보여서 탈무드 투자법을 이제 이야기 드리겠는데 탈무드 투자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의 3분의 1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한국 서울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가격이 최근 15년 동안 완전히 같이 움직이거든요. 상승률도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평균으로 보면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서울이 세계 5대 내지는 4대 메갈로폴리스니까 그렇죠. 돈이 여기 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직업을 갖고 있죠. 정보통신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 관련된 음. 방송이라든가 연애, 오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 보고 우리 결국 추세를 다 투자하니까. 따라갈 예. 수밖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 추세를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네. 오늘 셋째 시간에 하겠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무지성 투자는 망할 뿐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전체적인 평균 가격만 가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너무 좋은 자산인데 평균적인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VNQ라는 걸 사면 됩니다. VNQ. 예, 소플처럼 얘도 그냥 상장된 티커 이름이니까 네. 이걸 검색하시면 바로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연 수익률이 똑같이 8%가 나와요. 네. 얘도 투자 3분법하고 똑같은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탈무드를 왜 추천하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왜? 미국 리츠에 투자를 했으니까 집값이 오를 때 내가 못 따라간다는 그 포모를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자산의 3분의 1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 올라가는 거나 미국 부동산 올라가는 게 같다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타깝게도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관리비나 나가고 세금만 두들겨 맞지. 네. 종부세 내보셨어요?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배당 소득세 15% 떼는 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당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 5% 나와요. 미국 리츠 아까 했던 VNQ에 투자하시면 연 배당 수익률이 5%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오니까 그 배당금을 가지고서 받아서 재투자를 해도 좋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서울에, 경기도에, 대도시에 월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 원 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운용자산 10억, 20억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저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서 다시 투자해도 좋고요. 그렇죠. 여력이 있으면 부모님 네. 집에 살면. 아니라면 그냥 그걸 가져가서 월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풀도 몇 프로? 5% 이자를 주죠. 네. 그리고 코스피 2% 주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저축을 더 늘려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박사님께서는 리밸런싱이네요. 그렇죠? 매년 이제 투입할 때 1대1대1 해서 3분법을 해놨는데 네. 밸런스가 떨어졌다면 엑셀을 한 번만 치면 내가 이번에 얼마 넣어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연 8% 정도를 내거든요. 연 8%를 내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부동산도 따로 움직이고 주식도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달러 가치도 어떨 때는 따로 움직이니까 네. 서로 각자가 강한 시장, 약한 시장이 있어서 이걸 잘 조합하면 그 정도 성과가 나온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반 투자, 그리고 투자 3분법, 그리고 탈머드 투자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탈머드 투자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이 전략은 또 좋은 점이 대부분의 매매 차익 과세 이런 것들은 다 분리 과세라서 네. 우리나라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게 다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될 날이 오겠죠. 그렇다면 미리미리 해외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쟁이고요. 저는 지금 현금 자산,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뭐 묶여있는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박사님 추천해주신 탈무드 투자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1,660만 원 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네,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걸 네. 코스피 200 TR. TR이 뭐냐면 이제 배당을 재투자해주는. 왜냐면 이분은 월급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당을 받는 거는 포기하고 네. 다시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면 TR. 그렇죠. 그리고 소풀 같은 경우도 배당금 나온 거 다시 투자. 그리고 VNQ 같은 경우도 배당금 나온 걸 다시 투자.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면 연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어떤 수익이냐면 대략 9년마다 더블이 나거든요. 9년에 더블 나온다. 그러니까 18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네. 2억이 되는 거죠. 이분이 아무 그걸 안 하고도 저축을 추가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연 1,000만 원씩만 우리 아까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 1,000만 원씩만 IRP 계좌로 부어서 55세에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40대니까 55세까지 15년 그걸 투자를 한다고 치면 연 1,000만 원씩만 투자해도 추가로 한 10억 정도 더 나오니까 네. 전체적으로 자산이 13억, 14억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가 원했던 그 자산에 딱 도달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집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서 현금 5천이면 벌써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상위 20%니까 거기서 상위 10% 되는 건 아주 쉬운 거죠. 탈무드 투자법이나 네. 투자 3분법 같은 정말 좋은 전략이 있는데 이걸 리밸런싱도 조금 하고 또 적립 투자도 좀 병행해서 하면 네. 5억만 돼도 2억에서 5억 사이만 돼도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영모기지론이 있어서 주택연금을 타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고금리일 때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돼요. 굳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수저는 뭐라고요? 나 죽은 다음에 유산 기대하지 마 네, 하는 쿨한. 예. 그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로또를 잡고 끌게 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요거 뭐 하나 터져서 10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송합니다만 뭐 복을 타고난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왜 주식할 때는 복이 터지길 바라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투자법만 잘 활용해 보셔도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 이때쯤 은퇴하고 싶어. 이 타이밍을 그래도 정할 수 있는 월급쟁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돈 꼬박꼬박 모으고 또 투자 공부하고 리밸런싱 매년 잘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께 박사님께서 또 따뜻한 조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부자 되는 원년으로 만들 오늘 제가 정말 도움되는 팁을 드렸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인 것 같고요. 일단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는 동네 뒷산부터 정복해야 되는 거지. 자꾸 처음부터 에베레스트를 이야기하면 퍼져요. 너무 높은 목표, 너무 먼 목표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험생들한테 그러죠. 다음 시험 일단 올인해서 잘 치면 되지 뭘 3년 뒤 수능을 목표로 공부 안 돼요. 절대. 네, 그런 것처럼 다음 시험 목표로 다음 이 과목도 열심히 잘 보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소박하게 은수저 우리 5억에서 10억 사이 그거 목표를 해서 한번 시작해봐도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복권을 긁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3주 만에 서울 방 3개 화장실 하나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4억대로. 아 이거는 제가 갚아야 돼요. 너나이님한테 갚아야 돼. 만나게 해주세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아파트가 4억인데 나 저거 어떻게 사지? 저 돈을 언제 모아서 사지? 대출을 받는다? 말도 안 돼. 내 인생에 빚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깨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는 삶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타고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부자를 만난 적이 없던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부자가 되는 커리큘럼을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이거야 라는 걸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대로만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네? 그게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나 진짜 100억 자산가 되겠다. 전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치열하게 사는데 내 집 없으신 분들한테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